베이식스 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저도 약간 시간을 더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에서. 그리고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한다.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전에 이 성능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할 때 용어가 좀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디 툴이든 딱 똑같거든요. 이 VU라는 게 있어요. 가상 사용자. 가상 사용자. 그래서 버추얼 유저라고 해가지고 VU 몇 명이냐 이거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요청 수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건 나중에 나올 때 완성된 지표로서 나오는 거고, 요것도 이제 지표가 있는데, RPS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TPS라는 게 있어요. RPS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이제 초당 요청수거든요. 초당 요청수. 그 다음에 TPS는 뭘까요? TPS. 아니요. 트래픽은 아니에요. 백엔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TPS가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초당 트랜잭션이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걸리냐. 이게 중요하죠. DB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보면, TPS, 트랜잭션, 세컨드. 초당 몇 번의 트랜잭션이 오가냐. 이게 좀 유의미해요. 이게.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TPS가 요 DB에서 호출하는 그 묶음 단위잖아요. SQL 호출하는데.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고, 논리적으로. 요거에 따라서 DB에 이제 부하가 얼마나 되냐, 안 되냐. 가장 단초가 되는 단위라서 트랜잭션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게, 그래서 이 RPS랑 TPS랑 엄연히 다른 게, 하나의 요청에 N개의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엄연히 다른 거다.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떤 툴에서는 TPS가 기본 값이고, 어떤 툴에서는 RPS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주의해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평균 응답 시간. ART. 평균 응답, 리스폰스 타임. 요거. 결국 요청을 했으면 응답 시간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서버 쪽에 대한 이제 API니까 서버 쪽의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럼 요 시간을 좀 약간 정규퍼적으로 세 파트로 좀 나눈 게 있거든요. P90, P95, P99. 그러니까 대충 눈에 봐도 뭐냐면 99% 응답 시간이 뭐냐, 90% 응답 시간이 뭐냐, 99% 응답 시간 뭐냐. 점점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은 시간에 그, 뭐라고 해야지? 가장 많은 시간을 포함하는 그 지표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숫자 이거 따라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에러율 정도 이렇게 해서 지표를 이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API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응답 시간이랑 그 응답 시간 그 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쿠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실적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응답값만 보고 좀 설명할게요. 이건 쿠폰인데, 아닌가? 쿠폰 맞나? 아, 아니구나. 잠깐만. 쿠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쿠폰 맞다. 상황이 이래요. 예를 들면 이거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부하 테스트를 하냐.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이럴 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뭐 트래픽이 뭐 지금까지 막 잘 진행돼 갖고 이 API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잘 진행되는 거고, 성능 테스트를 딱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벤트가 있는 거죠. 할인 이벤트. 어떤 이벤트 기간을 설정한 거예요. 운영 측에서. 야, 이번에 쇼핑몰에서 요번에 이제 2025년 8월 9일부터 약 2주간 하루에 엄청난 이벤트를 할 거다. 엄청난 이벤트. 할인율이 거의 뭐 90%야. 그러면 단기간에 이런 할인율을 보면 사용자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떻게 할인 90%를 설정할 수 있냐? 사용자가 쿠폰을, 우리가 이제 이벤트 기간이라고 해서 뭐 광고를 뿌리겠죠. 광고가 내서 이제 랜덤으로 코드 값을 주는 거야. 아니면 코드를 이제 숨겨서 이제 이벤트 이메일에다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해서 이제 송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쿠폰을. 그러면 이제 쿠폰을 발급하는 거죠. 쿠폰 발급. 이럴 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내가 일상에서 이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은 몰려오는 거죠. 사용자가. 트래픽이 몰려오는 거죠. 트래픽이. 갑작스럽게. 그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테스트를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설정들을 그래서 이 스크립트 안에 적어보는 거예요. 저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초당 초당 몇 천 개까지 막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API가 일반적일 때는 좀 잘 동작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API를 여기다 넣고 해당 이메일도 미리 세팅을 해서 세팅은 여기에서 이제 미리 이제 DB에다가 이제 미리 넣어놔가지고 요청 수에 맞는 내용들을 미리 할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00개까지 유저 1000까지 있어요. 미리 넣는 거야. 1000까지 넣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여기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얘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당을 해서 여기 넣는 거지. 이메일을 렌즈까지 랜덤으로 넣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내 값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탈 리졸트. 95%. 95%는 1.69래. 그리고 실패는, 뭐야, 이거. 실패는 없는 것 같은데. 0.48? 0.48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에러율이. 그 다음에 요건 빨간색 났는데, 나왔는데, 뭔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페일이 뜨는 게. 페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스가 이 정도 되는데. 19,932개라는 요청이 왔는데 성공이 81%, 실패가 18%한 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패율이 이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이거만 상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실패 설정은 이거예요. 내가 저장한 거. 응답 시간이 최소 3초 안에 다 들어야 되고 응답 시간이 1초 안에 500ms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상대 코드는 거의 대부분 90%. 응답 시간 네. 1초 안에 문제가 들어가네. 안 들어간 것도 있는 거예요. 71%는 1초 안에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29%는 안 들어간 거예요. 500ml까지 그런 게 뭐야? 53%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내 목표 수치 미달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지. 이런 특수 상황일 때. 그러면 이제 개선을, 작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뭘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시겠는데, 충민님이 여기에 프로파이스라고 있어요. 이걸 보면 빨리 알 수 있어요.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를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 런이고, 얘는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여기 하고 있는 거 뭐야? 잠깐만요. 여기다 하고 있네. 도커가 켜져 있나? 켜져 있어. 날아다니는 거요? 고양이요. 되고 있죠. 프로파일 하고 있네. 네. 일반적인 러닝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 이런 게 있어. 퍼포먼스라고. 아, 그게 왜 있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었어요? 뭐 하다가? 한번 눌러본 적이 있나 보네. 음, 성능 테스트에 성능 테스트. 인텔리제이. 음,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꽤 유용해요. 근데 그거 보여줄게요. 다 이제 세팅하고,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아, 런을 돌리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건 안 될 거야. 지금 왜냐면 해당 유저가 그거라서 이미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안 되네. 그래, 로그인 일단 해보자. 유저선. 자, 했고, 이 상태에서 돈을 등록을 해.
안 되네. 비벼 있어. 응, 이걸로. 되려나 모르겠네. 응. 됐어. 됐어. 이 상태에서 얘 멈춰요. 멈춰. 멈춰. 이렇게 나와요. 응. 이런 게 있죠. 나와. 그럼 여기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 퍼센트로 나와. 이 로직이 해당 로직에 얼마나 퍼센트지로 잡혀 있는지 또는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지표로 나와요. 컨트롤러니까. 그래서 가서 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말이야. 얘를. 아니다 얘다 얘. 얘. 얘로 가. 그럼 이게 보이죠? 아까 봤어요? 아, 요거 시간 보이죠? 이거 뭐야? 시행된 예, 시간이 시행된 시간이에요. 이게 찍혀. 이게 찍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야. 얼마나 시간 걸리는 것들이 남았는지를 보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딱 봐도 갑자기 또 음, 줄만 실행했을 때 시간이 해당되는 요게 로직이 있잖아요. 그 로직이 걸린 시간.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가장 많은 시간 걸린 게 95mm네. 이거네. 이게 제일 문제네. 그럼 계산하는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게 이거겠죠. 네. 그냥 아무 설정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키면 돼요. 프로파일만 이것만 키면 돼. 프로파일. 음. 이거네. 이거네. 이게 가장 오래 걸리네. 지금.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쉽게 빠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게 제일 문제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어, 이 노티피케이션 쪽에 이거 같네. 이게 제일 문제 이게. 이 외부 자원. 단순히 뭐야? 노티피케이션에서 요게 제일 걸리잖아요. 이게. 근데 요게 쿠폰 발급할 때 알림을 내가 줘야 돼. 항상 유주한테. 근데 이거 외부 자원을 써요. 외부 자원을. 어떤 거? 파이어베이스라고 유명한 라이브러리죠. 구글에 파이어베이스 알림 주는 거. FCM 기능을 썼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부 자원을 샀어요. 여기에 걸리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57ms나 걸렸던 거지. 노티피케이션 세이브라는 그 로직이. 딱 봐도. 요쪽이 문제인 거야. 요걸 개선하면 가장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능을 개선하시면 돼요.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어. 셀피 갑작스러워. 그리고 찾아내. 프로파일로. 그런 식으로. 퍼센트지 높은 거. 그럼 여기에 이제 병목 형상인 거죠. 이쪽 찾은 거예요. 찾아서 개선하는 거지. 대부분 딥이나 뭐 거의 비동기 처리하는 근로지. 근데 요건 딱 보니까 노티피케이션 쪽에 DB를 개설했으면 개설하시고 아니면 딱 네트워크 그 외부 자원을 쓴 거잖아요. 저 부분은 내가 보니까 비동기 로직으로 뭐 카프카라든지 뭐 대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로직을. 메시지 큐 방식으로. 메시지 큐. 저걸 동시에 해도 괜찮은 거니까. 검증만 다 완료됐으면 저거는 일단 카프카의 메시지 큐에 일단 넣고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로직에 대한 API는 성능이 개선되겠죠. 그렇게 구상을 하고 개선해보고 다시 테스트. 맞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거를 딱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했죠? 자신감 뿜뿜. 은근슬쩍 비치세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성과를 어필을 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어필하면 아무도 안 봐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K6로 스크립트 짜서 자동화했다. 그건 자기가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직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약간 AI로 자동화해가지고 킥스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방식이거든, 이게. 빨라서 좋아. 그래서. 자, 그리고 어쨌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포스트 면에서도 가능해요. 뭐 여기 성능 테스트도 있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도에 주요 테스트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API는 많이 쓰는 거. 주력 도메인이 이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쇼핑몰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성능 테스트 하고 싶죠.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하고 싶겠죠. 그럼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런이 어디 있지? 이건가? 여기 있지? 아, 런 여기 있네. 아, 얘는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PI를 다 내가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하진 않고 보통 하나만 하죠. 프로덕트 이쪽인 것 같은데 뭐 폴더 형식도 있어?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가상 유저 여기서 할 수 있죠. 로드 파일, 램프, 스파이크, 피크 이건 줄줄이 막 올라가는 거고 선형적으로 스파이크 값이 튀는 거고 스파이크 피크는 피크로 계속 주는 거. 근데 픽스로 하고 10분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런. 응. 얘는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자. 10명이 싫어. 응. 10명이었나? 아, 20명, 20명. 응. 이런 식으로 아, 어떻게 돼가나 보여주는 거야. 에러율이 100%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에러율 100%야. 잘못해봤나? 잘못해봐. 이거 돌아가는 건데, 이씨. 어디 있어? 아까 설정한 그 API가 아닌가 봐. 다른 건가 봐.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좋았어. 에, 에, 예. 자, 러너 이것만 하고. 이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죠? 다 보이잖아, 이게. 실시간으로. 그럼 K6 사용 안 하고 이걸로 그냥 해도 돼. 근데 케이스가 더 정확해요. 나중에 배포할 때. 배포하는 상황이 그게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배포를 하면서 성테스트 원래 하는 거예요. 로컬에서는 어, 유의미하게 잡을 수 있지. 그것도 로컬에서. 대신 로컬에서는 이게 빠르게 내가 점검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때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각자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K6로 그냥 쭉 이용해요. 이것도 좋긴 한데 그냥 다 커버가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봐서 이제 본인에 맞는 방식을 고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툴이 아니라 유효한 성능 지표로 내가 개선을 잘 해놨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스터디 하면서 쭉쭉 진행했던 게 이거를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뭐 스터디가. 성능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이해가 붙여져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히카리 CP, DB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DB 스터디 때.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DB, SQL 쪽에서 성능 쿼리 이를 가지고 거의 어, 잡아먹었던 걸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뭐 인덱스 설정이라든지 조인을 한다든지 패치 조인 써가지고 한 방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더 올릴 수 있어요. 그게 됐다. 더 줄이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그때 이제 헤칼 CP, DBCP를 건드는 거고 됐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돼. 아까 특수한 상황, 이벤트 쿠폰 등록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고차원적인
코드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외부 자원 어떻게 개선할까? 비동기 처리 이런 거 고민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줘야지만 성능 테스트를 하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넣은 겁니다. 자, 다 됐어요.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오셨고 이거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취업에 또는 이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해놓으면 뭔가 재료가 잘 모이는 걸 거예요. 그런 걸 잘 어필하는 게 이제 여러분 몫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따로 연락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잘 짓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